자, 이제 두 번째, 그,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해야 될 연산이 첫 번째라고 하면요. 두 번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연산은 뭐 매일 15분씩 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자연스럽게 과정은 쭉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돼서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하면 그 과정 1차식 계산해서 스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보통 뭐 사고력 수학 같은 것도 하시고요. 체험 수학 같은 것도 하시고요. 그 외에 뭐 교구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진행하시는 수학들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래요. 뭐 사고력 수학도 마찬가지고 체험 수학도 마찬가지고 기타 외에 나머지 수학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경험적으로 아이들한테 풍부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로 뭔가 그 완성도를 높여서 또는 이걸로 뭔가 끝판왕까지 가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수학이라는 녀석이 구조가 교과 과정을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써먹으면서 그쪽의 사고가 발달되게 만들어지는 게 유리한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창의사고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는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뭐 2년, 3년씩 꾸준하게 해가지고 발달을 시켰다고 한들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걸 써먹는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써먹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응이나 안 그러면 기타 외에 나머지 교구들을 갖고 하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 머릿속으로 3D를 만들어낸다거나 사고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체험 수학을 심화를 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교구를 갖고 뭔가 심화를 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단 아이가 기본이 잡혀있지 않을 때 아니면 아이가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상태일 때 그런 것들을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구조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 오케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사고력도 그렇고 뭐 교구나 체험 수학도 그렇고 뭐 그런 류의 체험을 중시하는 또는 경험을 중시하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장시간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7세에서 9세부터 해서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시기에 그런 걸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실제 그걸 갖다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거나 거기서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아이가 뭔가 수학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추천드리는 건데 만약 아이가 그런 이제 다양한 경험들 안에서도 수학적으로 조금 빨라 보인다거나 안 그러면 수학적으로 좀 우수성을 만들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학은 무거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예요. 그래서 실제 교과 과정을 제대로 나가주시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 과정을 제대로 나간다라 함은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연산을 매일 15분씩 해서 아이가 분수 계산이나 소수 계산까지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요. 자, 전제를 꼭 들으세요. 연산을 15분씩 해서 아이가 분수나 소수 계산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과정의 스타트, 진도라는 과정의 스타트는 5학년 거부터 나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이가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친구예요. 근데 소수 분수 계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과정에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5학년 것부터 나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5학년 거를 나가실 때 실제 분수 소수 계산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5, 6학년 과정에서 걸리는 게 비와 비율 관련된 단원이랑 어림하기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비와 비율 관련 단원이나 어림하기 단원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단원 평가에서 80점 이상만 유지될 수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선행을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가 뭔가 수학적인 감이 있어서 아이한테 수학적인 효율성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5학년, 6학년 과정부터 진도를 스타트를 해주시고, 그 진도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비하 비율 관련된 단원과 어림하기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인 단원평가 80점 이상 수준의 선행 정도면 되고요. 그 비하 비율과 어림하기 단원은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지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일단 5, 6학년 과정을 지나가 주시고, 지나가 주란 얘기는 그러고 나서 또 나는 최상이나 또는 뭔가 심화된 문제집을 해서 더 다지고 싶어 라는 쪽으로 접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심화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5, 6학년 과정들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심화를 5, 6학년 과정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효율성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 6학년 과정에 제가 말한 단계 정도로 해서 다음 선행으로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되세요. 보통 그렇게 지나가시면 기존보다 선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영재학교나 과고를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 때 보통 경시반이나 경시학원에 보내려고 하세요. 물론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걸 꼭 기억하고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시형 학원을 선택하는 거는 그 시기보다는요. 사실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등 상이라는 수학 진도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게 보통 그 영재학교는 과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빠른 지역이면 5학년 때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등 상이라는 걸 제대로 끝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경시형 학원에서 경시를 나가는 게, 쉽게 말해서 경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학원에서 경시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단순하게 진도도 거기까지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리고 거기까지 나가는 아이 학습 루틴도 명확하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인 경시형 학원에서 아이를 좀 너는 이제 영재학교 과고 갈 거니까 경시반이나 영재학교 과고반에 들어가 해서 밀어 넣으시면 생각보다 나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넣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1단계는 아이가 나중에 영재학교 과고 가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고등상 진도까지 먼저 끝내는 거, 그리고 그걸 잘 끝내줄 수 있는 학원에 먼저 맡기시고 그걸 제대로 빠르게 끝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빠르게 끝내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이래요. 아까 5학년에서 6학년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1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등 과정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1-1, 2-1, 3-1 요 대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써서 중등 과정은 하셔야 돼요. 왜? 고등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1과 2-1과 3-1은 시간을 충분히 써보시라는 게, 한 학기 과정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자, 다시 말하면 한 학기 1-1이 한 학기잖아. 이 과정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써서 제대로 끝내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제대로라고 함은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셀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서 까먹어져서 다음에는 못 써먹어요가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머님이 자체적으로 측정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라? 그냥 단원평가 정도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건 그 단원을 끝내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 그래도 그 단원평가가 한 70점 이상은 올라와지는 게 일단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과정을 뭐 리뷰를 하든 심화를 해서 더 다져서 심화의 단원 평가들도 한 70점 이상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그 과정을 충분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1-1과 2-1과 3-1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선행을 제대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예요. 그 다음에 1-2와 2-2와 3-2는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너무 심화까지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1-1, 2-3, 3-1은 문제집 2권, 3권 하셔도 되는데 1-2, 2-2, 3-2는 너무 심화까지 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만 명확하게 하셔도 돼요. 이유는 고등과정에서는 도형 파트죠. 2학기 파트는 다 중학교에선 도형 파트인데 도형 파트는 기본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서 정도 수준, 뭐 시중교재로 따지면 RPM 정도 수준의 문제집만 명확하게 풀 수 있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2학기 과정은 한 학기를 되도록이면 3개월 안에는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보자라고 하면 많이 잡아도 1학기 과정은 6개월씩 3번 하면은 1년 반이죠.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은 3개월씩 3번 하면 9개월이죠. 그러면 보통 한 2년 반 정도가의 시간 아니면 조금 잡아주면 2년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중등과정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빠르게 이제 진행하실 친구들은 1학기 과정은 4개월 정도씩,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은 2개월 정도씩 잡아주시면 1년 반 정도면 중등과정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산을 소수나 분수 연산까지 끝낸 친구들은 5학년 거를 시작을 해서 5학년 거부터 6학년 과정까지 4학기를 갖다가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한 2개월 단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준으로 하면 2개월 단위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비와 비율과 어림하기 단어는 시간을 많이 들여도 상관없지만 나머지 단어는 단원평가에서 한 80점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2개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보통 4학기니까 2개월이면 8개월 정도겠네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부터 5학년 거 시작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보통 4학년 끝날 때쯤이면 아마 초등과정은 6학년까지 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5학년, 6학년 시기에는 한 2년 동안 중등과정은 최소한 정리를 해주셔야 이 친구가 수학 엘리트 코스, 소위 말해서 과거의 영재학교를 갈 수 있는 진도과정까지 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 3까지는 진도를 나가세요. 아까 말한 중등과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되면 고등 3까지는 진도를 나가시고요. 보통 그렇게 이제 중등과정 끝내는 과정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2학기 과정은 특강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 3 들어가셔서 고등 4은요,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 번 계속 봐도 되니까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만 움직이세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 보는 6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6월 모의고사가 2등급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완성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 상이 일단 6월 모의고사 2등급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반복해서 리뷰를 하든 심화를 하든 뭐 다지던 다 좋으니 고등상 나갈 때는 고등부 선생님한테 좀 배우면 좋고요. 왜?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학교 등급을 잘 만드시니까 이 아이가 6월 모의고사 2등급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을 충분하게 들여서 해주세요라고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상 등급 6월 모의고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경시를 하는 경시 실적이 있는 학원에서 실제 경시 진행을 하시고 경시반을 넣으시고 경시 입문 과정을 스타트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안전하게 경시를 할 수 있고 영재학교 과고 대비도 할 수 있고 혹시 거기서 실패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나왔을 때 수능 쪽으로 넘어와서도 수능 등급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말 꼭 들으시고요. 혹시나 아이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단은 어느 시점에 하시는 게 좋냐, 경시 입문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얘가 경시를 해도 되는 아이인지 진단을 해보시고요. 이 아이가 경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진단은 물론 경시반이 있는 학원에서 진단을 해보셔도 되는데 사실
그거가 믿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KMO 1차 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이들 진단을 할 때 KMO 1차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하거든요. KMO 1차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만 좀 뽑아요. 그리고 그 6월 모의고사에서도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뽑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섞어서 진단을 합니다. 이유는 실제 아이가 기본적인 역량이 사고를 수능적으로 하는 친구와 경시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수능적으로 하든 경시적으로 하든 핵심은 아이가 사고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즐겨야 되고. 근데 경시라는 녀석을 하기 전에 아이가 충분하게 본인이 사고하는 걸 즐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닌지 맞는지에 대한 진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시면 거기까지 진단해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주변 선생님이나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진단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시거나 뭐 저한테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산부터 매일 15분씩 한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경험을 주는 사고력이나 체험이나 교구 수업 같은 건 하셔도 되는데, 너무 심화된 단계까지 또는 뭔가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막 2년씩 길게 하실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아예 교과 진도를 제대로 나가라. 단 교과 진도는 연산이 분수 소수 계산까지 무리가 없는 친구들 대상으로 5학년 과정부터 명확하게 스타트를 끊어주고, 5, 6학년 과정에서는 심화를 안 하는 게 좋다. 심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1 과정을 제대로 심화를 하는 게 아이한테 유리하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 6학년 과정은 되도록 8개월 안쪽으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에는 끝내야 됩니다. 물론 1년 반이 가장 좋긴 하고요. 무게중심은 1-1과 2-1과 3-1, 1학기 파트는 심화까지 2번이든 3번이든 열심히 보셔라. 그래서 한 학기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2학기 과정 2-2, 3-2, 1-2 이 파트들은 방학 때 특강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정규 수업에서 하시더라도 일단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2개월 안쪽이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 굳이 심화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기본만 명확히 알아도 고등학교 상을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상은 6월 모의고사 2등급 안쪽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 두신 다음에 뭐 경시를 하시든 안 그러면 뭐 과고반에 들어가시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아이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단계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일단 중학교 2학년 친구에 대한 질문을 마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